생활법률 시간이고요.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학원 가는 게 좀 일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수하면서 학원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학원이 등록된 학원인지 무등록 학원인지는 체크해 보신 적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적발된 무등록 학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자, 학원 이야기를 좀 꺼내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학창 시절에 좀 학원 좀 다니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요, 그 피아노, 태권도 네. 이런 건 다녔는데요. 네. 그 공부하는 학원은 많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원래 뭐 똑똑한 거야? 국어, 영어, 수학. 네. 국영수를 안 했다고요, 학원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아유, 아니요. 그래요. 교과서 교과서 위주로 했다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지역에 지금 무등록 학원이 적발됐다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광주에서요, 무등록 상태로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네. 이 정식 등록 없이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던 업체가 적발된 겁니다. 예.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성인 수강생을 모집했고요. 예. 예체능 관련 교습을요, 2019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어이구, 6년이나? 예, 시교육청에서 무등록 교습이라는 의심 정황을 파악을 하고 현재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6년이나 했으면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뭐 당연히 등록된 학원이라거니 생각하고 수강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입시 전문가 직강, 또 공인인증 컨설팅 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정식 학원인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강생들 상당수가요, 통상적인 학원과 다름없이 1인당 교습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냈다고 예. 하고요. 이 시설을 운영한 A씨는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6년 동안 무등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요, 긴 시간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도 감독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학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은 정확히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에는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른바 학원법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제6조 14조에 따라서요, 학원이나 교습소 또 개인 과외까지 모두 다 일정 절차로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학원을 설립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습비, 교습소의 명칭은 물론이고요, 교습 과정이나 강사 명단까지도 모두 다 교육감에게 신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수업을 하면 무등록 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학원 형태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 1년간은 학원 등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러한 교습의 중지, 폐쇄, 등록에 관한 말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런 데 있어요. 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 뭐 이런 것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특정 교과목이 아니라 네. 공부 방법을 강의하는 곳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식과 습관을 알려준 건데요. 네. 교과목별로 풀이 방식도 함께 알려줬었습니다. 예. 당시에 10명 정도 강사가 있었고요. 수강생들로부터 적게는 월에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교육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요, 이건 코치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요, 통상적인 입시 학원과 교습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 학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학원이다. 그러니까 학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교습 행위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요즘에 스터디 코칭, 컨설팅, 학습관 교육, 멘토링, 아카데미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을 쓰는 곳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명칭과 관계없이 그 안에 실질적인 평가, 문제 풀이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학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학원법 등록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하. 네. 요즘 그 스터디 모임, 뭐 독서 모임 네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규모가 꽤 모임들. 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교습소나 학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네. 보통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하는 이 소규모 단위의 공부 모임이라면요 학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단순한 취미나 친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 경우에요.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또 예외적으로 학원법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커리큘럼도 있고 또 특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강사도 있고 예. 또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참가비 형태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면서 진행이 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학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올해 초에 초중고교생을 상대로요 방송 대본을 리딩하는 방식으로 네.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 과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작게나마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따로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 네. 이 대학생들 과외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네. 대학생 과외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인들의 개인 과외만 적용이 일반인. 되는 겁니다. 네. 이 자택에서 하는 개인 과외도 학원법에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신고 대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고 없이 과외를 했다면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별도로 장소를 빌려서 가르친다면 개인 과외가 아니라 교습소나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예. 강사가 한 명이라면 교습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교습소도 등록을 안 한다면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에 이름을 붙였는데 만약 강사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학원으로 학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수강생들을 꾸준히 가르친다면 학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 운영자들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인 판단을 하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에 의존하지 마시고 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수강생 입장에서 학원에 이제 등록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하는 건데요. 예. 홈페이지. 예, 수강료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된 것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으면 그것도 불법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또 교습이 중간에 중지됐을 때는 우리가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교습비를 반환하는 것 또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요. 계약을 해제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도 전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교육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또 법령을 지키는 것이 더 철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모르고 몰랐어. 위반한 분들이 있어요. 네. 아, 과외하는 거다 이렇게 그쵸?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법률에서는요, 이 무지나 오해가 면책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네. 더욱이 교육은요, 일종의 서비스지만 한편으로는 공적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꼭 법과 신뢰를 지켜가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데 헷갈리신다면 꼭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네.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활법률 법무법인 우리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